오징어 게임 3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후기를 올렸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 게임 3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 3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을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징어 게임 3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노우리의 서사랑 바다 나오는 모든 장면이었거든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나오는 장면에서 형사가 나와요. 형사, 그 황인호의 동생이죠. 황준호 형사. 이 형사가 나오는 모든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고요. 형사는 형을 찾으려고 그 섬을 찾는 거예요. 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형을 찾긴 찾는데 실질적으로 활약을 한 게 없어요. 이 인물이. 그 섬 하나 찾으려고 몇 화야? 몇 화 동안 고생한 거예요. 시즌2부터 계속 찾으러다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찾아서 형이랑 대화 몇 마디 해보는 게 끝이에요. 총 들고 형이랑 대화 몇 마디 하고 끝이야. 그래서 이 형사가 실질적으로 얻어낸 건 제가 봤을 땐 박선장 죽인 거밖에 없는데, 박선장을 죽였어. 그 다음 뭐죠? 박선장을 죽여서 이득이 된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형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 오징어 게임 2, 3에서 좀 필요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을 등장시킨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 섬 찾으러 다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바다 장면을 가지고 도시어부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시어부를 찍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형사가 섬 찾으려고 도시어부 찍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어부는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형사는 거기 가서 섬 잡은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3에서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엄마와 아들 있죠. 엄마와 아들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원래는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 색깔을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아들이 그 색깔이 파란색이었어요. 원래 아들이 파란색이었고 엄마가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열쇠가 있고요, 엄마에겐 칼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내가 한 명만 죽이고 엄마 구하러 올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색깔을 바꿔요. 그러면서 엄마가 파란색이 되고 아들이 빨간색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한 명도 못 죽이니까 결국엔 자기도 죽을 운명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막 자기 찌르라 그러는데, 아들의 목표는 준이입니다. 준이를 죽이려고 하자 갑자기 엄마가 급발진을 하면서 아들을 찔러요. 급발진을 하면서 아들을 찌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하고 아들은 오랫동안 같이 한 사이예요. 그죠?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 봅시다. 준이랑 이 준이의 아기랑은 이 게임에서 처음 봤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의 아기랑 처음 본 사람인 준이를 지키려고 아들을 엄마가 칼로 찌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 아기랑 준이를 지키고 싶었어도 하나뿐인 아들을 엄마가 이렇게 찌르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엄마가 죽잖아요. 엄마도 자살하는데 이 엄마가 죽는 그러한 서사랑 아들이 죽는 이런 서사랑 이 두 개가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이랑 아기 지키려고 자기 아들 찌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한 이제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이 엄마 아들이랑 좀 비슷한데, 성기훈의 인물을 집중해서 봅시다. 성기훈이란 인물의 참가 목적이 뭐예요? 성기훈이란 인물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온 거잖아요. 성기훈은 오징어 게임을 없애려고 온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오징어 게임 3가 끝나고 성기훈이 한 걸 보았을 때 오징어 게임을 없애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아메리카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성기훈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기훈이 이 게임에 참가한 그 의의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은 전 아직도 이해를 못했고요. 아직도 의문입니다. 성기훈이 도대체 뭐 하려고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다시 참가를 했는지는 잘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한 이제 노오리를 또 봅시다. 노오리의 서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시즌2에서부터 빈약했기 때문에 시즌3에서 아무리 노오리의 서사를 풀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 시즌2에서의 노오리의 서사가 매우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오리가, 저는 이 경석이라는 인물 있죠, 248번 맞나요? 248번인가? 아무튼 이 애기 아빠 경석이를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봤고 놀이공원에서 알바하면서 서로 봤으니까 지키려고, 또 얘 딸이 아파. 딸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석이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왜 굳이 경석이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도와주고 막 정보들도 다 삭제시키고요. 그 정보들도 막 다 불태워요. 불태워. 정보. 참가자 정보를 막 불태우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건 이해가 많이 안 됐다. 그러한 입장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노을이랑 이 경석이의 서사가 좀 아쉽다. 경석이가 이제 게임에 참가했을 때는 경석이도 뭐가 있겠구나 했는데 오징어 게임 2에서 비중이 많지가 않았어서 3에서 뭔가 하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딱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성기훈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성기훈도 이제 줄넘기 할 때 보시면 준이 아기를 계속 안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엄마와 아들하고 좀 비슷한 소재인데, 성기훈하고 준이는 처음 본 사이예요. 게임 참여하면서 같은 팀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 보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의 아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결국에 이제 애기 엄마를 살리려고 하다가 준이가 결국 죽잖아요. 이 부분이 성기훈한테 좀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내 아기가 아니라 남의 아기를 열심히 지키려고 막 하고 막 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조금 많이 이해가 안 되고 아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명기라는 캐릭터인데요, 명기는 애기 아빠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명기는 아기랑 같이 오징어 게임에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돈을 반반씩 받더라도. 그러면 성기훈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성기훈하고 같이 나가던가 이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명기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기가 막 자기 아기를 막 던지려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됐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게 왜 이랬지? 이해가 좀 많이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되게 뒤죽박죽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실제 캐릭터들과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결말이 진짜, 오징어 게임 3의 결말이 진짜 최악인데요. 결말에서 6개월 후를 보여줘요. 6개월 후를 보여주는데 일단은 경석이랑 노을이가 나오는데 경석이가 노을이 그림 그려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석이가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경석이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이거 필요 없는 장면이에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 안 보여줘도 돼요. 이건 안 보여줘도 되는 장면이야. 그리고 새벽이 동생하고 엄마가 나오거든요. 만나는 장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그렇게 막 있어도 된다? 이런 장면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프론트맨이 이정재 딸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막 유품을 막 건네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아무것도.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온다라는 거가 조금 아쉽다. 이거의 서사를 좀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거를 뭐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서사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을이가 딸 찾는 거? 노을이가 딸 찾았대. 중국에 있대. 그래서 여행 뜨는 거. 이거 진짜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랑 노을이 나오면 다 이 오징어 게임의 허점이에요. 바다랑 노을이 나오는 순간 이제 오징어 게임 재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다랑 노을이 다 삭제했어도 이 오징어 게임 진행하는데 진짜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오징어 게임 1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 2, 3부터 약간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정도 있고요. 한 가지 바라는 거는 프론트맨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헌 배우님께서 이제 맡으시는 프론트맨 역할을 따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이유는 그 오징어 게임 3에 보시면 그 잘 때 프론트맨이 칼로 다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병헌이 참가자니까 1등 하려고 다 그 참가자들을 찌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론트맨의 게임 과정이랑 프론트맨이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 또 이 프론트맨이 했던 그 게임 과정이라든지 참가자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만요. 딱 다 풀었고 이거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론트맨의 게임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말하면 박희순 배우님이 맡았던 그 역할도 서사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3는요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이 제가 봤을 때는 1등은 오징어 게임 1편인 것 같고요. 이제 2등이 이제 오징어 게임 2일 것 같아요, 느낌이. 두 번째가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진짜 재미없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 3가 좀 많이 재미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점 같은 거 한번 줘볼까요? 제가 또 별점 같은 거를 자주 주니까 이거는 10점 만점에 6점, 즉 이제 5점 만점 별 중에 3개를 줬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10점 만점에 4점을 줬습니다. 5점 만점에 별 2개 줬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10점 만점에 3점 줬죠. 즉 이제 5개 중에 1.5개 줬다.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이 가장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다를 것 같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이런 단점이었던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또 좋게 다가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는 잘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적인 이런 후기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후기로 가져오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